안녕하십니까, 오준식입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투가 그닥 친절하지가 못해서 그렇게 안 하고 시작하면 다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제가 시작 멘트를 이걸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그 앞에 두 분 거장들 연이어서 감히 이런 데 쓰는 게 아닌데 좀 부족한 자료를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는 제가 혼자 하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그 아침에 오셨던 분들처럼 또 하나의 거장이신 빌 모그리지께서 함께 진행하는 자리였는데 한 달 전쯤인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혼자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정이라는 게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내용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더 좋은 분이 더 멋진 얘기 해주실 것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의미 있는 내용이 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디자인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너무 남용되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경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정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반문하고 싶었어요. 디자인 회사를 경영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보통 회사를 경영하는데 디자인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건지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는 거면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영을 디자인 중심으로 한다는 건 제가 아무리 경험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정체가 모호한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잘못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대카드의 사례를 통해서 뭐 디자인 경영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는 전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제가 답 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생각하는 참고가 되는 뭐 그런 거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디자인 경영이라는 말보다는 결국 균형의 이야기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경영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적절하게 서로 조화롭게 만나나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잘못된 단어가 등장하는 것만큼 사실 디자인계에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시작하려고 디자이닝 코리아라고 일단 썼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굉장한 경제 대국으로 순식간에 발전할 정도로 한국 산업은 놀랍게 발전했는데 거기에 또 디자인의 공헌도는 굉장히 높은데도 경영과 디자인이 조화롭게 만났다는 사례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런 단어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혹시 연상시키는 게 뭔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라는 활동이 잘못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잘못 활용되는 출발점을 사실 이 단어에서 찾습니다. 이 단어는 또 어디에서 출발했나 생각을 해보면 80년대부터인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드디어 디자인이라는 걸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기자님들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처럼 평생 디자인을 맡는다거나 평생 뭘 맡는다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냥 보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이 기자로 오셨다가 한 해는 문화를 맡았다가 한 해는 저쪽 맡았다가 하시는데 얼마 전부터 조선일보에도 디자인 전문 기자가 있으시고 그런 거 보니까 앞으로는 그게 좀 발전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보면 이분들이 1년씩 맡은 디자인이라는 그 역할에서 자기가 다루기 쉽은 분야만 너무 가볍게 다뤄지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디자인 기사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 사실은 저 단어들입니다. 톡톡 튄다, 기발하다, 뭐 이런 것들. 85년도 신문도 한번 다시 찾아봤고요. 제 생각이 분명히 출발이 거기 있었는데 맞나 틀리나를 쭉 봤어요. 여기 그냥 몇 개만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들어지는 예시들도 항상 아주 옛날에는 뭐 뭣도 되는 뭣도 되는 이런 것들이 좋은 디자인의 사료로 등장하고, 근데 어느덧 이것들이 만든 현상이 뭐냐면, 사회에서 디자인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 디자인이 뭔지 이해를 아직 많이 못하신 경영자분들이 우리도 디자인을 써볼까 할 때 그분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버린 수식어가 된 것 같아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 재밌는 걸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다 라는 걸로 정착하는 시기를 우리는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영자분들은 자기 회사에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그분들과 회의할 때 가장 많이 쓰시게 되는 수식어가 이거 재밌네, 재밌나요? 이거 충분히 튀는 디자인 맞나요? 이런 식의 언어가 남용된 것 같아요. 이 행사 자체가 사실 그 헤럴드라고 하는 중요한 매체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후로 공감이 되신다면 헤럴드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 수식어나 표현들이 뭘까, 좋게 제시해줘야 되는 예들이 뭘까, 사회에 던져줘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 많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디자인 매니지먼트로 왔고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자, 지금부터 현대카드 얘기로 갈게요. 방금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현대카드는 사실 금융회사인데 디자인을 얘기할 때 좀 이따가 슈라이저 씨도 오시고 뱅글 씨도 오시는데 자동차라든지 제조업 같은 데가 사실 디자인을 논의하기에 훨씬 적절한 인사인 거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여기에 서게 된 이유를 저도 생각해 봤는데, 한국에서 어느덧 브랜드 가치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에 대한 완성도를 참고하는 회사가 옆에 있는 경쟁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혀 업이 상관없는 다른 분야에서조차도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나니 이제는 현대카드 디자인에 대해서도 가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는 어느덧 일정 분야 이상의 내용을, 신용카드 이상의 내용을 전달하는 최고의 회사가 됐다라고 우리 스스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디자인이 모든 거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환상은 절대 없고요.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디자인이 중요한 동반자나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 디자인 얘기를 하면 가장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는 게 가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서체예요. 제가 극장 가서 우리 서체 위력을 느꼈는데 영화를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모르는 여자분이 광고가 시작하자마자 몇 초도 안 돼가지고 현대카드 광고네? 라고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카드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사람들 인식 속에 이제 우리 서체가 기업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서체가 완성된 다음에 재밌는 거는 다른 기업들도 많이 서체들을 개발하셨어요. 기업 이름들은 다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서체가 그 기업을 대변하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사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디자인으로 브랜드나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이걸 왜 하나, 이거의 목적이 뭔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카드가 디자인을 한 서체를 하니까 인지감이 있고 정태영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고 우리도 하자. 이런 식 사례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톡톡의 얘기나 사실 별반 차이 없다고 봐요. 결국은. 현대카드 디자인랩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서체의 정의, 그냥
이거는 전 세계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하라케냐의 강연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의 책도 읽고 이미지도 많이 봤는데 막상 그분이 앞에서 대화하시는 거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하라케냐를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오늘 저를 앞에서 보게 되니까 제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어디 가서 혹시 제 얘기 나오시면 나 그 사람 알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한 명의 개인이 브랜드라고 치면 사람의 말의 내용만큼 사람의 목소리, 액센트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철학을 함께 담아나가요. 기업에 있어서 이 서체를 만든다는 거는 기업의 말투를 만들어주고 기업의 억양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유는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 행동을 해야만 해요. 근데 기업의 대화는 대부분의 대화가 활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온라인상이건 종이상이건. 그래서 기업이 사람과 대화하는 그 수단인 활자의 톤을 잡아주는 거가 그 사람의, 그 기업의, 그 인격의 억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현대카드 구경 오시거나 현대카드의 구성원들을 만나보시거나 우리의 회의 장면에 대한 전달을 받고 그러시면 우리의 액센트가 정확하게 이 글씨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곧고 떨어지고 요점을 말하고 두괄식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앞으로 개발하시는 어떤 기업의 서체가 있으시다면 우리의 인격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그 회사에, 사실 이거는 절대 앞으로 그런 회의 하지 마세요. 서체를 누가 개발하고 회의를 하셨는데 이 글자 예쁜가요?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이 글자에서 보여주는 느낌이 우리 회사의 인격과 비슷한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훨씬 좋은 디자인을 결정하시는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카드 디자인을 얘기하면서 제가 서체를 말씀드렸고 디자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잠깐 갈게요. 여기 제가 전공을 그냥 간단하게 썼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건축을 써놨는데 건축을 제가 가장 높게 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알파벳 순입니다. 네, 근데 건축부터 그 다음에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 문학을 공부한 사람, 패션을 디자인한 사람 다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는 하진 못하지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양한 성격으로 모았습니다. 특징은 저희 조직은 디자이너만 있지 않고요. 모든 전공자가 다 있어요. 작년에 모든 전공자를 이제 다 뽑는다는 거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신입사원 뽑으시는데 400명이 디자인 쪽 별도 지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 200분이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HR에서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딴 데 못 가서 오는 분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분들이 이제는 디자인을 지원하는 시대가 된 건가요? 라고 질문이 왔고요. 이왕이면 더 많이 뽑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그런 플랜도 짜보고 싶다라는 HR 담당 임원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조직을 갖추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톡톡 튀는 디자인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에 톡톡 튀는 재밌는 이런, 어떤 말씀인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와닿으세요? 섬이라는 말? 네. 디자인 조직에 들어가면 디자인 조직에서 회사의 커리어를 끝내고 이런 거가 저는 발전을 져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회사에 와서 처음에 선언했던 것도 디자인 조직을 이 전체 조직의 섬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교류하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어서 와서 일해도 좋겠고, 디자인이 아닌 사람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영감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고 등등이었는데 그 모든 것은 이제 현실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 거쳐서 이제 승진하신 분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는 충분히 완성된 것 같고 그 사례를 활용하는 건 이제 제 몫이 아니라 이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몫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섬이 아닌 디자인 조직을 만드는 거는 디자인을 위해서도 좋고 기업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지금 세 가지로 정의를 해요. 첫 번째는 영어로 써놓으니까 좀 점잖은데 제가 한국말로 이 표현 썼을 때 내부에서도 조금 품위가 떨어지지 않냐 그랬는데 쉽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일은 돈을 버는 디자인을 합니다. 저는 디자인이 기업에 돈을 버는 그런 목표에 굉장히 지원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인식이 좀 빨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밸류라고 써놨는데 브랜드, 인격체가 되는 기업의 오늘의 모습을 관리하는 거랑 내일의 모습을 좀 준비하는 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브랜드 밸류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적 공헌을 하는 거를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현대카드는 그걸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는 10년 넘게 갖고 있었던 주제예요. 제가 예전에 이노디자인 일할 때도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끝나면 몇 달 뒤에 마지막 PT에 이런 식 아이디어로 사회에다 뭔가 해보면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대부분 대답을 안 하셨죠. 근데 현대카드에 들어가서 그 같은 철학을 발휘하면서도 이제는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수식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재능 기부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능 기부라는 단어 현대카드가 제일 처음 썼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일반 명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저희 디자인실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항상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Origin of Things라고 써 있고요. 저게 사실은 그 경기장 가면 광고 문구 하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다른 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more from less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하이 개념이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Origin of Things라고 얘기하듯이 이건 중요한 정의예요. 사실 카드가 여기 쓴 것도 감개무량한 일이지만 또 카드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산업을 되게 혼탁하게 만든 업종이기도 해요. 굉장히 불필요한 그리고 어떨 때는 나쁜 취향의 감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쓰도록 강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현대카드 디자인 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에 대한 정의가 되게 필요하고 중요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화폐를 디자인하는 거다라는 정의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출장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여러분들 혹시 가시면 3층에 있어요. 머니갤러리라고. 근데 그 크기가 리움만 해요. 머니갤러리만 해도. 근데 되게 나중에 보세요. 흥미로워요. 태초에 인류가 내가 주는 거랑 너가 주는 게 똑같니? 라는 그 이기심, 기본적인 심리 때문에 비싼 돌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거가 너가 주는 거가 맞는지 끊임없는 의심이 결국에는 뭐를 만들었는지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저울을 만들고 계량을 만들고 자를 만들고 그래서 저도 사실 돈의 발전은 인문학의 발전이야 사람 심리학의 발전일 거라 생각했는데 가서 보고 사실 조금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인류 발전의 한 부분에 이기심이라는 큰 그게 있구나라는 것도 되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 발전이 꾸준히 하다가 17세기에 등장하면서 지폐가 등장해요. 근데 지폐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갑자기 굉장히 넓어지고 멀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약속이 필요했던 거죠. 멀리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우리나라 엽전 시스템도 되게 재밌게 생각해요. 백냥 그러면 가운데 구멍으로 100개가 묶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던져주면 알잖아요. 백냥을 주셨네 이러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농담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게요. 그래서 17세기의 저 지폐는 사실 그 당시에 놀라운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이제 기축 화폐죠. 1862년에 처음으로 US 달러가 생겼고요. 1950년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저 크레딧 카드가 처음 생겼어요. 다이너스라고 아직 남아있는 그 카드고요. 그 다음에 58년에 오히려 흥미로운 시작이 있어요.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인데, 그 당시에 이분들은 저 업의 정의나 이거를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미 그 당시에 유일하게 화폐의 개념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디자인하셨어요. 이게 요즘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밸류가 높은 카드 회사죠. 처음부터 화폐로서 이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 밸류의 방향을 잡은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 헤리티지를 아직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역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부분만 결국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나머지 영역도 사실 굉장히 잘하세요. 2012년에 화폐들을 모아봤는데 디자인적 관점으로 흥미로운 얘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종이 화폐는 모든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굉장히 왕성한 생산품 중에 하나예요. 동전은 뺍시다. 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종이만 놓고 얘기해도 재밌는 게 있어요. 종이 화폐의 디자인의 컨셉은 전 세계가 동일하게 국가의 자부심이에요. 항상 자기의 역사의 자부심을 키 컨셉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컨셉에는 뭐가 있냐면 단위의 구별을 쉽고 명확하게 해주는 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계속 들여다보면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아직 충분치는 않은데 조금 있어요. 이렇게 화폐를 칼라로 다시 재구성을 해보는 작업을 해봤어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생각보다 숨겨져 있는 레슨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우리는 화폐를 디자인하고 있다는 데는 첨부인데요. 종이 화폐라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없는 그거였다면,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이제 되게 바뀌었어요. 화폐는 화폐인데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화폐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생각의 범위가 필요해졌죠. 근데 저희의 선택이 뭐였냐면, 현대카드 이전에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신용카드의 디자인의 기본형은 아까 화폐는 국가의 자존심이나 역사, 브랜드 이런 거였다면, 대부분은 우리가 발급했어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기업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국민은행에서 발급했어요, 신한은행에서 발급했어요, 어디서 발급했어요, 체이스뱅크에서 발급했어요, 이런 것들이 키 컨셉이었다면, 현대카드의 선택은 현대카드에서 발급했어요가 아니라 현대카드를 이용하는, 아니면 요즘에 이 화폐를 쓰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걸로 방향을 바꾼 거가 큰 차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에 등장했던 10년 역사에, 저희 역사 10년밖에 안 됩니다. 10년 역사의 M 자체의 디자인이 저런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중간에 그런 노력들이 담기는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거를 하면서 그거를 정의를 나누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까지는 아니지만 언젠가 한 번씩 얼핏 보셨을 그런
저런 체계로 결국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간 안에 우리의 디자이너들은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의 돈을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돈을, 소중한 돈을 쓰고 있다는 인식이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로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부에서 이건 마이크로 디자인이야, 그렇지만 해야 돼,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혹시 아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의 각도도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느끼지 않으셨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 했답니다. 감상의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네, 그랬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흥미롭게 만든 일이, 카드업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디자인보다도 더 값진 놀라운 발전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현대카드가. 근데 또 그 중에 하나에 가장 후발주자가 오히려 프리미엄 마켓을 개척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런 영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블랙, 퍼플, 레드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뭔지는. 근데 이런 프리미엄 마켓으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상품, 커뮤니케이션, 이벤트, 수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접해지는 모든 집에 도착하는 경험 디자인부터 저 카드 자체의 디자인도 훨씬 다양한 시도를 디자인에 있어서는 허락해준 사실 또 분야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엄이니까이라는 약간 그런 허락을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금속 카드의 개발도 있었어요. 리퀴드 메탈을 사용한 건데 100% 핸드메이드는 아닌데, 예전에 카드라는 거는 대량 생산해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커트로 탁탁탁 잘라서 과자 만들듯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착하면 되는 그거를 80% 정도를 손으로 다듬어야지 되는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드카드의 광고 때 썼던 사진인데, 가장 왼쪽에 보이는 저 덩어리가 리퀴드 메탈 양이고요. 저 하나의 덩어리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레드카드, 금속 카드로 바뀝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일단 프리미엄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다양한 시도도 있었지만, 이제 저런 체계를 가진 포트폴리오로서 현재 진행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게 마무리는 아니고 또 내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사실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랬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디자인이 입체적이 되려고 항상 노력한다는 사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라는 거가 만들어졌는데, 크레딧 카드라는 물건이 어떻게 오브젝트로서,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이제 발급하면 그냥 집으로 배송되는 물건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물건도 될 수 있다는 사례로서 했어요. 저희가 아무리 라이프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지만 사실은 학원 병원 약국 이런 거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여자분이 H카드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분이 꼭 자기의 친구들 아니면 자기의 손님들 아니면 자기의 동창들 앞에서 나는 이런 혜택 때문에 이런 카드를 써 하면서 쓰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능을 위해서 선택하는 욕구와 욕심과 내가 또 다른 곳에 서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을 때 하는 욕심은 다른 것일 수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새로운 방식을 한번 개척해 볼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심리적인 걸 한번 확인하는 걸 가보자라고 해서 기존의 프리미엄 카드에만 사용됐던 좋은 기술과 그런 제품을 일반 카드에다가 담는 방식의 발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초기 타이틀은 사실은 현대카드 인사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금속 플레이트로 만들어진 좋은 카드를 선택을 하고 나는 H카드를 쓰고 있는데 내 카드를 여기다 넣어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아무리 디자인을 좋게 한다고 해도 사실 어느 정도 강요하던 디자인이었잖아요. 당신에겐 이걸 쓰게 드립니다. 당신에게 이걸 쓰게 드립니다. 그거에 선택을 바꿔드리자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 영역에서 쓰던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형태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고객의 판단에 맞출 수 있도록 색감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해서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 외 연령대 이런 결과로 저런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까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디자인의 수많은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더 강조해 드릴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항상 디자인을 하다 보면 창조하고 그 다음에 반영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창조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하면서부터 지금 현대카드를 겪으면서 현대카드에서 정말 잘하는 일이 뭐라고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냐면 반영이에요. 예전부터 보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 봐야 돼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사실 뭘 창조해야 될지 모르니까 고민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걸 해볼까라고 좋은 질문을 찾아서 개발을 끝낸 다음에 뭔가를 창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창조한 거를 반영을 안 하고 끝내세요. 근데 현대카드는 집요하게 반영합니다. 서체 개발했는데 왜 아까 그 고객이 광고 시작하자마자 그걸 알겠어요. 좋은 서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서체가 정말 무섭도록 전국의 방방곡곡에 우리의 행동이 있는 한 군데 한 군데 다 가이드에 오차 하나 안 틀리고 다 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좀 정직하게 말하면 좀 뜸해지긴 했지만 디자인 조직에서 감사도 다닙니다. 전국의 거점까지 우리 디자인 가이드 철저하게 지키나. 그래서 사실 현대카드 디자인이 뭘 잘 개발한 것보다 정말 위대하게 잘한 일은 철저한 반영을 하고 철저한 반영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는 데서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큰 메시지 이후에 반영의 사례 하나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개발에 관한 건데요. 이 사진은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던 그 레이디 가가의 공연장 사진이에요. 사진 자체도 굉장히 멋지죠. 근데 저희 브랜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얘는 반영이 얘는 아닙니다. 브랜드 활동을 하면서 사실 다양한 걸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퍼 시리즈부터 컬처 그다음에 그 많은 이벤트들. 얼마 전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거를 소재로 하나 선택을 했어요. 물이에요. 저희 물 개발한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근데 물 개발을 했더니 제일 질문 중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톡톡 튀려고 물 개발을 했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하다가 현대카드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다 해서 금융회사가 이런 것도 하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런 반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기초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앞서 레이디 가가 보여드린 것처럼 큰 규모의 공연을 많이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제일 많이 나눠드린 게 물이잖아요. 대접을 하면서 물이라는 건 항상 등장을 해요. 근데 삼다수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현대카드스럽지 않다고. 그냥 단지 이유는 디자인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어떤 생수를 갖다 놔도 뭔가 이거는 현대카드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대카드의 나머지 이미지에 뭔가 안 맞았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현대카드스럽지 않은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대접받지 않은 느낌을 받는 이상한 우리나라의 심리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에비앙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현대카드스럽다고도 받아들이고 대접받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 이거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놨어요. 작년 9월 24일 날 조수미 씨의 파크 콘서트 때 처음 했는데요.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많은 걸 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어디로 뭘 끌고 가야 될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없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렇게 해서 저희 회사도 쿨해졌는데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큰 변화가 뭐냐면요. 사실은 로컬 워터를 마시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물을. 그래서 점점점 우리 디자이너들의 생각이 깊이를 더해서 달려갔어요. 메시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 사실은 석유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방 와닿죠? 물을요, 뺄 때도 석유를 쓰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만들 때도 석유를 쓰고요. 물을 옮길 때도 석유를 쓰고요. 가장 나쁘게 석유를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물을 배에다 싣고 날라오기까지 하는 거는 정말 나쁘게 석유를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시 한 편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쁘냐면 북극의 물을 뉴욕에 갖다 한 모금 먹고 버리고요. 여러분들 회의 끝난 다음에 회의실 한번 보세요. 우리 콘서트 끝난 다음에도 콘서트 보세요. 물 자체가 나쁜 성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나쁜 짓 한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게,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물을 버리는 거는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원에다 물 주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뉴욕에서, 북극에서 갖고 온 물을 버리고 있고요. 알프스에서 갖고 온 물을 도쿄에서 버리고 있고요. 뉴질랜드에서 판 물을 프랑스에서 갖다 버리는 아주 이상한 인간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을 작년에 그 인터내셔널 발표에서 이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여튼 자랑을 하려다 보니까 자제가 안 돼가지고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브랜드를 위해서 한 행동이 되게 좋은 결과로 갈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단지 톡톡이나 깜짝 디자인으로 보는 거는 좀 정정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물을 만드시는 공장을 이 경북 영주에 있고요. 이 경북 영주의 이 사장님과 만나는데 제일 사명감을 줬던 거 뭐냐면 젊은 분이세요. 40대는 젊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의 꿈이 이 인구가 줄어드는 영주시를 시로 유지하는 게 꿈이에요. 인구가 계속 줄면 그 다음에 군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시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인 이 회사를 끝까지 발전시켜서 자기는 영주를 지켜낼 거래요. 근데 저희 물이 도움이 됐어요. 사실 뭐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도움은 되고 있어요. 저희랑 하면서 더 많은 컨택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물이 쿨하다고 이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싶다고 컨택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이제 팔아요. 저분들은 아무 영업적인 노력도 안 하고 술자리 만드시지도 않고 이마트랑 지금은 큰 섹션에 이도어터에 공간이 생겼어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오류 정정, 저희는 저기에서 돈 버는 거 없습니다. 다 했고요. 우리 브랜드 때문에 하는 물도 사서 쓰고요. 저 생산처와 유통 관련해서만 그 이익이 분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 번 더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브랜드 활동 때문에 만들었다가 저게 이마트에 판매가 되고 대량 상품이 되는 순간부터 관점을 바꿔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디자인을 바꿨어요. 한 번 더.
뭐냐면 밑에 있는 랩핑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노력을 포장해서 최대한 하자. 게다가 뭐 비유를 하면 이렇죠. 제가 생수회사 임원이면 잘려야죠. 왜냐하면 브랜드를 다 없애시고요. 위로 올린 다음에 최대한 병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합시다. 그러면 나가.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제가 소속이 생수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위에 그 관련된 모든 거 있잖아요. 어차피 위에 뚜껑을 만들어야 되면 그 뚜껑 위에다가 모든 걸 다 하자. 그래서 법적으로 원하는 모든 내용은 다 위에가 있어요. 이거 뒤에 앞에 이렇고요. 뒤 보이시나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낯설지 않냐, 뭐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낯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옳은 디자인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전파될 거라고 또 믿습니다. 얼마 전에 레이디 가가 때 이제 새로 바뀐 병을 들고 있는 현대카드를 만족하고 사랑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 위에 분은 사진이 되게 멋있길래 어떻게 저렇게 멋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스타일리스트시래요. 근데 공연 왔다가 찍힌 거래요. 그리고 그날 또 찍었던 스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는 활동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인데 그 사회적 공헌으로서의 디자인이에요. 너무 빠른가요? 네. 사회적 공헌을 할 때 저희의 핵심 키워드는 옳은 디자인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드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드림 프로젝트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라고 아시죠? 노벨상 수상까지 받은 분. 아무런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보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돈 얼마를 못 버는 모든 1,000만 원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분한테 그분은 한 번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가질 기회가 없었는데 그것만 있으면 내가 그걸 종잣돈으로 뭔가 할 수 있어. 아니면 지금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내 사업을 도약할 수 있어.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돈을 2,000만 원을 너무 갖기 어려웠던 분한테 2,000만 원을 드리면 그 2,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가능성이 사실 되게 높아요. 현실입니다. 돈 잘 관리하는 것도 돈 많이 써보신 분, 돈 많이 운용해보셨던 분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마이크로 크레딧 플러스 디자인 도네이션과 비즈니스 컨설팅은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왕 그 돈을 잘 활용되게 도와드리자. 그래서 디자이너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강하신 분들 선별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저분이 계신데 죄송해요. 제가 성함까지는 기억을 못하네요. 근데 저분 만났을 때 감동적이었던 게 저분이 탈북자신데 그 북한에서 두부 만들다가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걸로 두부 팔아서 길에서 쫓겨나면서 팔다가 자기 마차 하나 확보하고 마차 하나 확보해서 드디어 가게까지 하나 얻고 그 과정을 설명을 다 해주시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되게 약하세요. 무서움이 많으시고. 근데 첫 미팅 때 하신 말이 뭐였냐면 너무 감사하다. 저한테 감사할 일 아니다. 근데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거래요. 그래갖고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공산사회에 살다 오신 분이라는 게 그 순간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뭐 디자인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디자인한 거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 한 조직이 잘난 체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게 했어요. 어떤 분한테는 사람을 디자인해 드리는 게 디자인의 정자 지원이었고요. 어떤 분한테는 그 업의 커뮤니케이션을 동네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주는지를 봐줘야 되는 게 디자인이었고요. 어떤 분들은 설비를 디자인해 줘야 되는 게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지금은 조금 올렸지만 초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도 안 썼습니다. 999만 원 프로젝트로 저희가 정의를 내렸거든요. 돈만 있어서 하면 돈 많은 회사가 돈 가지고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로 보여진다. 무조건 아이디어로 해결하자. 근데 저도 레슨을 받았던 게, 와, 이 돈 가지고 이게 다 되네라는 걸 저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남발하는 잘못된 프로젝트로 왜곡되지 않았고, 실제로 여기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매출이 3배, 5배씩 다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그 북한 아주머님은 3개월 지났는데 저기 돈 다 갚으시겠다고 연락 왔대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라고 저희가 또 대답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분은 세탁소였는데 이분들하고는 뭐 핵심 키 컨셉은 그거였어요. 세탁소가 동네의 대표적인 불신의 시장이다. 오늘 제가 그 얘기 더 가진 않겠지만 나중에 혹시 사석에서 제가 만나면 불신의 시장에 대한 개념으로 한 30분 재미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거 많이 배웠어요. 근데 아까 그분은 그런 성장을 했으면 이분은 지금 되게 많은 프랜차이즈 연락이 오신대요. 그래서 보람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 깜짝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프로젝트로 그런 표현을 꼭 해요. 우리 사회에서 디자인이라는 행동이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여기 혹시 비디자인 임원분들 계시면 제 말이 확 와닿으실 텐데,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수익이 확보되고 안정이 되고 다 하면 그 다음에 진입해야 되는 단계로서 필요한 활동, 그걸로서의 디자인의 정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교훈을 줬어요. 디자인은 그 후반부에 멋을 내는 활동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초반의 활동일 수 있다는 거를 믿고는 있었지만 사례가 있음으로써 주는 자신감이라는 게 또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런 시사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능기부 프로젝트의 하나로 3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사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소통을 하지 않아서 서명수 이사장님의 책을 보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자랑하고 다니는 게 또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 안 한 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서명수 이사장님이 사실 많은 공헌을 하셨죠. 처음에 저렇게 시작했어요. 바닥에다가 화살표만 저렇게 그어놓고 걷는 게 뭔지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큰 변화가 생겼죠. 제가 처음 저것 때문에 방문했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서 이사장님을 알아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택시기사, 구멍가게 아주머니, 시장을 걷다가 이런 거였어요.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한참 우리 대화하는 걸 듣더니 서명수 이사장님이시죠?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비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둘이 티격태격했어요. 뭐 낸다 안 낸다 막 이러더니 마지막 결론은 택시기사가 사과를 주면서 끝났어요. 서 이사장님하고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택시비를 안 내고 사과를 받고 내렸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원래는 걷는 걸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은, 예전에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에 외지인들이 가서 돈을 쓰고 돈을 버는 곳은 어디였냐면 하얏트 호텔, 신라 호텔, 무슨 공원, 무슨 파크, 무슨 체험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무슨 렌트 이런 거였는데, 걷기라는 걸로 관광의 주제를 심어준 순간 많은 엄청나게 그동안 오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도와주고 있게 됐냐면요, 이런 분들을 돕게 됐어요. 마을이 돈을 버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가치는 정말 남다르고 큰 거였구나라는 깊은 감동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현대카드가 굉장히 더 많이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전혀 튀지 않는 디자인을 했어요.
이것도 뭐 저희가 정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서 이사장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첫날 같이 밥 먹고 걷다가 자기는 그 걷는 거가 조랑말, 제주의 조랑말이 느릿느릿 걷는 거가 담겼으면 좋겠고, 그냥 뭐 저랑 끊임없이 대화하는데 그냥 다 하신 말씀 주워 담은 거예요. 나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면 아직도 마음이 설레고, 어느 마을에서 보는 바다의 색깔이 자긴 제일 좋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그 오후의 결과가 사실은 이거예요. 조그만 조랑말이고요. 높이는 이만해요. 그리고 저 아웃라인만 구조물이 있고 안은 다 비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저런 게 탄생을 했죠. 그리고 저걸 가지고 모든 사인을 하자는 말을 드린 게 아니고 기존의 사인에서 저거에 도움이 필요한 공간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또 서 이사장님대로 그런 표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만들자 그랬는데 안 하려고 했다가 하시게 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대요. 디자인이 남용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저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요. 약간 헨젤과 그레텔처럼 빵 조각 찾아가기예요. 그냥 말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정보를 넣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 올레 전체 패스포트 만들어서 코스마다 다 찍게 하고 그랬고, 저런 조그마한 도장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를 담아서 하고, 사실 뭐 저 도장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찍었을 텐데 그 뒤에 디자이너들의 노력이 있었겠다고 생각이는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해줬다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여권도 되게 좋게 발전한 게, 여권도 특별한 데서 파는 게 아니라 다 저런 동네 구멍가게에서만 팔게 했습니다. 그 이외에 기념품도 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만 팝니다. 이 기념품도 약간 스토리가 있는 게, 저 디자인 보지 마세요. 사실 뭐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 가도 재활용 인형 뭐 예쁜 거 정말 많은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집에 다른 재활용 인형이 있어요. 근데 그 뭐였냐면 처음에 그 테디베어 협찬을 해서 제 올레 기념품으로 공급을 하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때 대화가 뭐였냐면 서 이사님도 그거 아시죠? 탄소 그 넘버링 하는 거. 이 테디베어 어디서 만드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랬더니 뭐 중국 어디 그러길래 둘이 같이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인천공항까지 도착하고 인천공항에서 제주까지 오고 각 마을에 나눠주고, 당신은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해갖고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그만큼 탄소 소비량을 이렇게 소비하고 앉았고, 이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만듭시다. 누구랑? 제주도에 계신 주민분들이랑. 뭘로? 제주도에서 수거되는 폐천으로. 그분한테 밝혔어요. 이건 하나도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다.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 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쓰이는 좋은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잘 쓰면 그 어떤 사례보다 가장 잘 쓰는 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20명의 고용 창출을 하셨어요. 상근으로 20분의 지역 아주머님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저걸 만들어요. 얼마 전에 인사동에 전시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고정 수익도 스스로 만드셨고, 그리고 저런 홈페이지도 저희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 길 알려주는 것도 제주도의 특징을 하는 그런 걸로 다듬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보람찬 거는 제주 올레라는 컨텐츠를 방문했던 해외의 그런 단체에서 저 사인과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스위스에서도 저걸 쓰는 거 아세요? 그 캐나다 길에서도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규슈에도 그게 있대요. 일본에 그 좋은 트레킹 코스 이런 게 있대요. 그리고 규슈 버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거 똑같은 거 달라 그래서 규슈 섬에도 지금 저 사인으로 산책로를 표시를 했대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고 그랬는데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제가 앞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게 논리정연하게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게 전달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큰 실수 안 하고 마치는 자리이기만 간절히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앞서가지고 뭐 톡톡 뭐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굳이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디자인이라는 조직이 기업 안에서 맡아야 되는 거는 영감을 주는 조직이어야 된다라는 게 제 신념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종 결정은 항상 중요한 경영자들, 그 다음에 최종 결정자가 하거나 같이 하거나 여러 명의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그 전에 결정의 수준은 디자인 조직,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갖고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종 결정을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디자이너가 안 할지라도 큰 선은 그 선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명감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래나 음악을 들을 때 첫인상은 멜로디래요. 딱 듣고 이 음악 되게 좋다. 첫인상이 멜로디랍니다. 근데 그 음악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건 가사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공하는 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단계로까지 가는 거가 다 성공한 기업인 거.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여기에 그래도 많은 한국 분들 계시니까 한국에서의 사례가 우리끼리 공유하기에 좋은 게 뭘까? 그냥 그거 걸러오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요. 어설픈 회사 자랑 자료 안 되게끔 하려고 그거 신경 쓰는데 더 에너지 많이 썼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